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내리고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갔던 가장 큰 트리거가 반포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포 아파트가 50억에 팔렸다, 60억에 팔렸다 이러면서 그 인근 아파트들 그리고 그 인근을 넘어 수도권까지도 다시 오르는 양상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었는데, 이제 반포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 다시 10억이 하락하는 거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죠. 이거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가? 하락한다고 해도 10억이나 하락을 해? 사실 그동안 집값이 좀 미친 거 아니었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지난 24년 8월 7일에 전용 84제곱미터가 51억에 최고가로 거래된 후에 한 달이 좀 지나서 9월 20일 얼마 전입니다. 이럴 때는 4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층도 51억 거래된 것보다도 높은 18층이 거래됐는데, 물론 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10억이나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를 쳤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9월 20일에 등기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8월이나 7월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이 반포의 대장주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마구마구 해주던 때와는 달리 대출을 조이니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초저금리 시절에 유동성을 막 풀어줬을 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뚝 잘라 얘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아파트 값이 물가 상승분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오른 것이 아니라 빚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이죠.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주춤해졌거나 또는 내려간 강남의 아파트,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던 그 아파트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들 가격을 보기 전에 이 이야기 정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0억을 찍어서 더 유명해진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거래, 전용 84제곱미터가 8월 2일에 60억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48억, 5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된 내용을 보니까 113제곱미터 L타입이거든요. 113 L타입은 단지 내에서 108동, 112동, 114동, 115동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위치에 있는 동에서 9층이 거래된 거니까 이게 한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60억을 찍었단 말이죠. 자, 한강이 보이는 동은 101동, 103동, 123동, 122동입니다.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뒷동의 높은 층만이 한강이 보여서 희귀성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동의 9층이 한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60억에 거래가 되었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등기가 안 되고 거래 취소가 되면 이거 뭡니까? 시세 조작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제가 평수별로 동 배치를 자세하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세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지금 주춤하고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강남의 집값이 사실 급등하면서 이제는 아파트 값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시장 침체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더 오를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위축되고 가격이 더 이상 치고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례 한두 건을 가지고 집값 급등하던 게 이제 꺾였다, 이렇게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오르고 또 갑자기 내려서 거래되는 일은 이번에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년, 작년이죠. 23년 1월에도 반포 아파트가 갑자기 10억 하락해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 23년 1월 뭡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좀 늘려주는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다시 대득개 바운스로 돌아서더니 상승세를 탔죠. 이렇듯 시중에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면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빚내서 집을 사느라 대출금 갚느라 경기가 지금처럼 더 위축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아직 안 내렸습니다.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또 이미 선반영됐던 시장금리 하락분이 다시 상승하면서
은행의 조달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10월 17일 이후부터는 대출받은 차주분들 중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 코픽스가 3.40%인데 지난달에는 3.36%였거든요.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대출금리에도 또 영향을 주겠죠. 정리하면 금리는 내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대출 금리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대출금리도 내려갔다, 또 내려간다, 이런 생각에 다시 대출을 좀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1억씩이나 이렇게 올려서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원구 쪽에 가보니까 호가가 1억씩 올려서 아파트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 그린 아파트,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9월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인근 부동산에 가보니까 6억 넘는 매물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계 그린 아파트, 이 아파트는 중계역과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계 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중고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아파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호가를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수하려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관망세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너무 비싸서, 너무 갑자기 올라서, 아니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니까 막 올려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꾸 잊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7월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된다,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이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시행될 거라고 보긴 보지만, 만약에 주택경기가 너무 얼어붙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 부동산 관련 규제나 해제가 너무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쭉 간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동태를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된다. 다만 유동성을 과하게 풀었던 그 시절에 부동산 값이 초급등했던 그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또다시 급하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다시 급하게 오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도 힘들고요, 대기업마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위기론이 나오면서 경제기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이때 아파트값만 주기장창 오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강남권이나 다른 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봐라, 또 오르잖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한두 건으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계가 어렵다고 해도 추신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연봉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아주 국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어디 한 곳이 툭툭 튀어 오르면서 집값을 견인하는 것은 어쩌면 똘똘한 한 채의 바람을 타고 아파트 한 채에 몰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역시 일반화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빼고는 전국에 미분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인 대전의 경우도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만났더니 하이엔드라는 오피스텔을 사느니 차라리 구축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포의 대장 아파트마저도 10억씩 하락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하락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면서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